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안녕하세요. 큐에스트 심지훈입니다.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오늘은 며칠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17일일 것 같은데 현지 지금 미국 서부 애너하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애너하임 시간으로는 16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고프로는 가져오긴 했는데 차에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국의 이제 전자제품 양판점 카테고리 킬러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하죠. 베스트바이에 이제 들러가지고 마운트가 혹시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다행히 마운트가 아이템이 재고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구입해서 지금 장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타고 있는 차량은 토요타 캠리 2022년식이고 26,000마일 정도 된 차네요. 그러면은 한 41,000km. 그래서 차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차를 버젯 렌터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렌탈을 했고요. 차가 이제 차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캠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캠리는 서스펜션이 완전히 물침대 같거든요. 진짜 막 멀미날 정도로 울렁울렁 하는데 반해서 미국 수출형 이 캠리는 독일차만큼 딱딱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나름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륜구동 차량이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정을 조금 시카고로 돌아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시카고로 돌아가는 일정을 이틀 정도 조금 미뤘기 때문에 버젯 렌터카에 가서 이틀 정도 더 쓰겠다 이야기를 하러 가는 길에 한 1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요. 저도 미국에서 여러 차례 렌트를 해봤지만은 미국 도로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SUV를 렌트하는 것보다 저는 세단을 렌트하는 게 미국에서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렌트를 했을 때 독일하고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렌트카를 주는 레벨의 차의 레벨이 높지가 않아요. BMW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포드 차량이나 쉐보레 아니면은 토요타 이 정도인데 또 특이하게 혼다 차량과 닛산 차량은 렌터카 시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12년 전에 미국에 와서 렌트했을 때나 지금이나 토요타는 렌탈카에 조금 적극적인 데 반해서 혼다하고 닛산은 렌탈 마켓에는 아예 진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카로 그 차량들을 몰아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차선을 바꿔야 되겠네요. 미국 렌트카 시장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금 여러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렌터카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나 시카고 중부 위쪽이냐 서부 쪽이냐에 따라서 렌트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서부 쪽이 그래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LA를 위시한 이 지역들은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렌터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 6만원 정도에 렌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2년 전 가격하고 렌터카는 거의 동일하다. 말씀드리는 순간 앞쪽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오타니 선수가 뛰고 있는 애너하임 에인절스 구장입니다. 이 구장 이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네요. 미국은 이제 메이저리그 구장마다
이름이 다 이렇게 고유하게 붙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방문할 거고 23일 날 시카고로 가기 때문에 오늘이 16일이죠. 7, 8, 9 땡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NYM 에인절스 파크는 최소 한 번은 당연히 갈 거고 2번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출장 기간을 메이저리그 시즌에 좀 맞추는 게 불가능했어요. 한국에서 그 개미들을 대표해서 136명 소송하는 건도 있었고 그 소송이 이제 소송 일자가 제 기억으로 10월 26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출장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동네가 오렌지예요. 그 옛날에 그 어떤 장관이 발음했던 걸로 기억이 나면 아우렌지인데 이 동네 이름이 진짜 아우렌지예요. 아우렌지. 그리고 제가 징크스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보통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실상부한 레인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 또 있어요.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비가 안 오면서 날씨가 매우 화창해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날씨 운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제 스스로 자화자찬을 그냥 웃자고 한 소리니까 너무 물어뜯지는 마시고요. I'm 레인맨. 레인맨이다 이거지 나는. 잠깐만, 말씀 중간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나와서 렌트를 해보면 뭐 미국, 독일, 제가 일본은 아직 못 해봤어요. 그 운전 좌석 방향이 반대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라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고 일단, 그런데 도로가 시멘트 도로가 많아서 상태가 많이 안 좋고 특히 뉴욕이나 시카고 뭐 LA 이렇게 대도시들 가보면은 도로가 와, 이렇게 한 동일한 지점에 여러 도로가 이렇게 많은 도로가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희가 구글로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 잘못 길을 들면 그냥 최소 10km에서 15km 정도 헤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한두 번 정도는 가끔 잘못 빠질 때가 있는데 엊그제 이제 무슨 유튜브를 좀 소리만 들었지, 소리만 듣다가 잘못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km 정도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도시별로 기본적인 평균적인 그 주행 속도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난이도도 차이가 있고요. 미국 서부 쪽은 운전하기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쉬운 편에 들어가요. 뉴욕이 조금 어렵고요. 제가 운전했던 도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곳은 부산보다 더 높아. 부산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데가 시카고예요. 시카고에서 운전 한번 해보시면 운전 좀 하시는 분도 소위 좀 똥줄 타는 기분을 몇 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도심에서 이렇게 서클로 돌아가면서 잽싸게 끼어들고 해야 되는데 도움닫기 거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되게 어려운 도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출장을 길게 와봐 일주일 정도 오시니까 렌트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렌트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렌트카를 받으면 가격이 비싸면 비쌌지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는 것보다 저렴하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뭐 토요타 차 중에 이제 그 캠리급이 있고 소형차가 조금 아반떼급이 코롤라가 있고 이런데 미국 렌트카에서 차 받는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복불복인 게, 저는 요번에 코롤라급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비용으로 그 윗급인 캠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차를 내어줄 때 동일한 급이나 그 윗급을 내주지 그 차보다 밑에 급을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약을 내가 캠리급으로 했어. 근데 차를 코롤라급으로 주면 얘네가 뭔가 리펀, 환불을 조금 해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동종이나 윗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됩니다. 그
만약에 폭스바겐 제타급을 나는 신청했어. 근데 막상 가면 폭스바겐 제타를 받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 제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끼요, 미끼. 아마 코롤라를 줄 겁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만약에 파사트급 정도 신청하면 파사트는 없어요. 저 렌트카 빌려 갔다 파사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캠리를 주죠. 캠리를. 아니면 한국 K5나, 그리고 SUV 빌릴 때도 산타페 배정받을 확률이 꽤 높아요. 소렌토하고. 그래서 굳이 한국 차를 나는 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렇고, 팁은 뭐냐면 차를 배정받으러 가실 때 렌트카 그 매장이 규모가 큰 곳에 갈수록 다양한 차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더 괜찮은 차를 조금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행운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블록체인 유튜버도 하면서 블록체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그럼 지금 이제 1마일 정도,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자면,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기로는, 자, 비트코인 그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그게 이제 승인이 될 거냐인데, 저는 뭐 거의 다 승인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예측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승인이 실제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상당 부분 10월, 11월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 저는 그 가능성에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가 있으면 저는 좀 내린다에 한 7, 80% 배팅 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견을 드릴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의견을 안 드려요. 확실하게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0.5마일 남았습니다.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What happened if Bitcoin ETF approved?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제가 이제 미국에 출장 온 지 한 16일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평소에 영어 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제 입이 약간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까불어 봤고요. 이제 0.2마일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다이애나 크롤의 The Look of Love 들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버즈젯 렌터카에 도달했고요. 사실 제가 묵는 이 애너하임 숙소 바로 5km 옆에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디즈니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정이 넉넉하니까 디즈니랜드도 한번 예전에 출장 올 때는 LA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만 가봤는데 디즈니랜드 그래도 왔으니까 한 번은 그 분위기는 한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